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오늘 10월 15일, 딱 10월의 중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각 6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일찍 서둘러서 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졌습니다. 어제보다는 일찍 나왔죠. 앞으로 더 좀 일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어둡더라도 마음만큼은 밝게 먹고 이 아침을 내가 한번 열어본다,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좀 당차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또 그렇게 완전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날씨가요 좀 우중충하네요. 어둑어둑합니다. 오늘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좀 흐린 날씨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기온이 12도 정도. 어제보다는 좀 기온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낮 최고 기온은 대략 한 23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네요.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다소 흐린 날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이 좀 높습니다. 미세먼지가 보통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치를 가리키는데요, 공기가 살짝 좀 탁한 그런 느낌이 은연중에 좀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오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헤쳐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어느 때로 가고 싶습니까? 약간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군데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1편이 지난번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좀 아쉬움, 약간의 후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한 군데가 더 있죠. 그러니까 한 때가 또 더 있습니다. 그건 고등학교 때 말고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는 정말로 이제 막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진짜로 그 어떤 작은 아이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좀 어른이 되어가는, 정말로 처음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였다면, 우리 법적으로도 이제는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때, 대학을 다니던 당시에,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했을 때 누군가가 하는 일을 나라고 못할 게 없는 그런 시기, 처음으로 맡게 되는 그런 시기, 내 자신의 자기 효능감을 정말로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기, 그게 바로 대학교 다닐 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한국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남성들이, 그 중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보세요. 그래서 잠깐 흐름이 끊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교 때의 기억, 그러니까 좀 오래 머물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뭐 6, 7년, 길면 또 한 8년 이렇게 머물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또 휴학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기 위해서 잠깐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업을 좀 중단할 때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제 기억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개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방적인 것도, 그러니까 점점 개방적으로 바뀌는 것도 학습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나는 얼마나 보수적이었던가, 얼마나 좀 닫혀 있었던가, 이런 게 너무 떠오르거든요. 그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열리긴 했지. 그 고등학교 때 나 참 뭐 압박감, 뭔가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주위의 시선들, 그리고 그 고등학교라는 하나의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학생들, 뭔가 자유가 조금 이렇게 억압이 돼 있고,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외부의 통제가 좀 많은 시절이었다면, 대학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너무 그 반대예요. 완전히 그 반대라는 거죠. 통제가 완전 풀렸어요. 100% 풀렸어요. 대학은 말이죠, 통제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그만두고 나오면 돼요.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는 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는 그건 통제가 아니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럼 내적 통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외부적인 통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지금까지 통제를 받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거의 제로 수준의 통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제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면, 이게 과연 그 사람한테 아주 100%의 자유, 그러니까 완전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그게 예전에 말이죠, 저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수능이 끝났어요. 그때는 수능이야말로 진짜로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당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수능 점수로 그냥 대학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요즘처럼 수시가 있고 뭐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이런 게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거의 한
90% 이상을 수능이 결정한다 라고 봐도 무방했던 그런 시절인데요. 근데 그 수능이 끝났어요. 그럼 그게 뜻하는 게 뭡니까? 할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냥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제 할 거 없다. 그냥 알아서 해라. 통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이죠. 수능이 끝났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당시에. 물론 나오긴 나왔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어땠습니까 그때? 수업은커녕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라는 분위기. 선생님들은 이제는 2학년생들하고 1학년생들을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의 말년병장 비슷한 거. 근데 당시에 제 친구 한 명은 되게 참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고 할까요? 성실한 친구였다고 할까요? 이게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다른 패턴을 보니까. 그 친구는 수능이 끝나고 한 며칠 그 바로 다음날 아니면 다다음날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 왔어요. 저도 갔죠. 가기는 갔죠. 책을 꺼내는 거예요. 교과서를 꺼내는 거예요. 야, 뭐 하냐? 책을 보면서 자습을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때의 그 자습이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말하는 거겠죠. 책을 보는 거였습니다. 아니 뭐 100% 그 친구가 잘못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것도 자유의 영역이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면 되는데 살짝 납득은 가진 않았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 몇 달간 진짜 진정한 자유의 시간,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시간, 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런 시간. 물론 아직도 학적은 고등학교에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자유인, 네. FA 선수 같은 느낌. 나는 어디로 떠나면 될까? 떠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놀아야지. 재밌게 놀자. 이러던 시절. 그때 책을 꺼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 친구 뭔가 불안하구나. 통제받던 사람이 통제에서 벗어나자마자 불안감을 느끼는구나. 이건 마치 그거 비슷합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그 복역을 가장 오래 했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죠. 네. 쇼생크 탈출의 주연 팀 로빈스, 그 다음 모건 프리먼 말고 그들보다 복역 기간이 더 오래됐던 이름이 제임스였던가요? 네,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네, 가석방 되고부터 네,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은 그거거든요. 이제는 소속감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그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자유를 얻게 되면서부터 거꾸로 역설적으로 예, 외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어떤 속박과 통제의 시간을 걷다 보면
일종의 그거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습된 무기력 비슷한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통제를 하고 있을 때 말고도 사실은 그 통제 끈을 느슨하게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통제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완전히 이건 끝났습니다, 선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끝났어요, 그냥 나가서 일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세요. 그 이제 연세 지긋한 어르신한테 이제는 자유롭시고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꾸려갈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되잖아요. 거꾸로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었을 그 시간보다도 어쩌면은 더 힘든, 더 괴로운 시간을 출소하고 나서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고 사람을 속박하게 되는지, 그 통제란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강도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셔생크 탈출에서 그 팀 로빈스가 연기했던 앤디 듀프레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죽으나 사나 나는 나가겠다, 이 신념, 난 이 통제를 견딜 수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마음만큼은 자유.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교도소 안에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보다가 문을 잠그고 그 교도관들이 문 열라고 막 아우성을 쳐도 조용히 거기서 음반 하나를 틀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식. 자유의 음악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교도소 내에 그 많은 수감자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화적인 이제 그런 장치죠. 사실은 현실의 교도소에서는 아 이건 뭔 희한한 노래 트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의 이제 영화 속에서의 장면들은 그 수감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해지는 거예요. 뭐야 이런 음악이, 내 귀에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뭐지? 그 아름다운 그 청아한 목소리, 그 음악 소리.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환경이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신만큼은 저 미래에 저 우주 속으로 막 유영하면서 헤엄치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들을 이제 조명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람의 하나의 또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제 찾아가는 게 이게 약간의 그냥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앤디 듀프레인이 나중에 그 교도소에서 나갈 때 한편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마치 한국의 현실에서는 가장 비슷한 경험은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통제와 자유는 약간의 양날의 검 같은 거. 그러니까 통제도
과도하면 안 되지만 자유도 말이죠. 과도한 자유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완전한 자유가 갑자기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란 또 그거는 예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는 말하자면 거꾸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 자체가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기 자체가 또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건 위기 상황이다, 사실은. 근데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위기야말로 사실은 어떤 기회다. 새로운 기회가 이제 제공된 거다. 딱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뭐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술 마시고 그냥 공부도 뒷전이고 그냥 놀고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실은 위기인 거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때 어떤 틀에 맞춰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완전히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런 생활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좀 놀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노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뭔가 나는 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뭘 하겠다. 나중에 뭐 4학년 되면은 뭐 내가 갈 길이 생기겠지.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도 좀 비슷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 제가 대학교 때를 좀 아쉬워하냐면 그냥 주어진 길, 주어진 코스만 그냥 늘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대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저도. 1학년 또 군대 갔다 오고 2학년 뭐 내가 하는 전공 뭐 있으니까 3학년 말 때까지 계속 그냥 뭐 난 내 전공을 살려가지고 대학원 가자. 학교 생활 자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거 내 공부를 하는 것도 좀 힘겹고, 그리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돈도 벌러 다니고 해야 되니까 난 그냥 주어진 이 현실에 맞춰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막 되게 대단히 막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신념에 차 있어가지고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 사실은 한 3학년 한 2학기 때부터, 그 다음에 한 4학년 1학기, 특히 4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는 느끼기 시작했죠. 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사실은 적성이 안 맞았구나. 불과 3학년 때까지 그 3년 동안 나는 이 길로 그냥 가야 되겠다. 대학원 가가지고 학위를 더 취득을 하자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길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거꾸로 교양 과목들,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이제 같이 옆에 있는 이제 또 뭐 동기들, 선후배들 뭐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뭔가를 또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때가 대략 한 2000년대 한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어떤, 그러니까 한국의 스타트업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붐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도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예, 뭔가 새로운 거를 웹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인터넷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 보자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팀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계속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아, 난 뭐 그냥 이건 뭐 잠깐 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그냥 뭐 회사 뭐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데 대기업 뭐 들어가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그냥 강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무책임한 자세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찾았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 한 4학년 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예, 또 노선을 제대로 또 정하지도 못한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또 분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조금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진짜 뭔가를 시도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실패하더라도 그냥 돈을 잃더라도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당시에 아마 한 300만 원 있었나? 가진 재산, 전 재산 300만 원. 그거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면 돈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벌면 된다는 마인드로 그때 뭔가를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친구들을 좀 포섭을 하면서 같이 좀 해보자고,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하고, 그 친구들로부터도 좋은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접수를 하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진짜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였는데 말이죠. 그거를 못했다는 게, 심지어는 하려고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에 실천에까지 미치지는 못했다는 게 너무 큰 아쉬움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이긴 하지만 거의 생각해보니까 한 20년이 이제 지나네요.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도, 예, 똑같이, 예, 적용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옛날을 이렇게 반추를 하면서 아, 그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바로 이 현재 이 시점에 적용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렇죠, 와, 그때 왜 옛날 생각만 하고 있었지, 바로 그때 시작해서도 늦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후회로 이제 점철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어떤 교훈, 예, 지난 날을, 예,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아침 걷기를 하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교훈은, 그때 못했던 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래, 예, 과거에 아쉬웠던 기억은 아쉬웠던 기억이고 지금 이 순간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자.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생각이 옮겨가게 되네요. 자, 오늘 점점 이제 앞으로 일찍 좀 출발을 하자고 이렇게 다짐을 좀 하면서 오늘 10월 15일 토요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